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서동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이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5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페이퍼 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 업무 보고에서 페이퍼 코리아 공장 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 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번째 지구단 이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옆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확장 및 근생시설로 변경하고 유치원 부지는 문화시설 및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됩니다. 결국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 변경은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속한 조촌동의 인구비를 보면 취학예정 0세에서 6세 아동이 0.73명으로 군산시 평균 0.34명, 수송동 0.46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0세에서 9세까지 아동의 구성비는 1.16명으로 군산시 평균 0.59명, 수송동 0.85명에 비해 높습니다.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입니다.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의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중학교 학생도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페이퍼 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 초등학교는 현재 57개 학급 1,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실 및 학습 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부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기존에 한 차례 계획을 변경하여 확장한 바 있음에도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재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계획 변경은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40%까지 근생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 수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 총 900명 이상 학생이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를 근생시설로 변경한다니 기가 막힐 나름입니다.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확장해야 될 상황이고 유치원, 중학교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추후 초등학교 확장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아 및 아동의 교육 환경은 주거지 인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주변은 교육 환경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생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근생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입니다.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암코가 군산의 대장농격인 페이퍼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학교 부지를 근생시설로 변경하여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격입니다. 군산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10년 아니 단 2, 3년만 내다보아도 교육시설 확장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하여 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부지에 대해 계획안대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정하되 자녀 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변경하고 현 중학교 부지 옆 유치원 부지는 중학교 부지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페이퍼코리아의 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과 대안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온 삼동 미령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산업 3부권 발행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시민들과 지역 상권에 돌아갈 이익 역시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발행 7년을 돌아보고 평가와 개선을 통해 지류 및 모바일 발행 수수료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군산산업 3부권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민선 7기 사업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발행하였고 행정안전부가 2019년 군산산업 3부권을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우수 사업으로 선정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은 2018년 66개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19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는 2018년 조례를 제정하여 군산산업 3부권을 발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2조 5,333억 원을 발행하여 시민들과 지역 상권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두주자로 달려왔던 군산산업 상품권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개선되고 발전된 정책에 뒤처져 있고 예산 집행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총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류형은 제작 비용이 발생해 지금까지 107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류의 판매 환전 수수료는 135억 원으로 약 242억 원이 지난 7년 동안 시민과 지역 상권이 아닌 업체의 비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작 비용과 판매 환전 수수료로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벤치마킹한 익산시는 2년이 늦은 2020년에 익산 다이로움을 시작하였지만 지류는 제외하고 모바일과 카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시는 것처럼 제작 비용과 판매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할인 정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구입 정책 지원금을 실행하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총 30%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등 군산시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이미 우리 군산시를 훌쩍 넘었습니다.
군산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은 빨랐지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7년 동안 지류형 제작 비용과 판매, 환전 수수료로 지출한 약 242억 원이 이 시간 이후로는 지출되지 않고 오롯이 시민들과 지역 상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원이 한 가지 더 언급할 사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전라북도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군산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것 또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선유도 짚라인의 경우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비교 견적도 없이 1인 견적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군산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위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옥회천 공사 추진 및 정산 부적정 등 비용으로만 16억 1,500만 원의 재정상 낭비가 발생하여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 절반은 결혼 안 해도 된다. 그 이유 1위는 결혼자금 부족, 2위는 자녀 교육비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예산을 올바르게 거두고 사용한다면 군산시 청년들의 부족한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금으로 부족한 다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군산시의 인구정책은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상식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밝혀내어 개선한다면 각계각층에서 더 많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검토하시고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상권 활성화에 더 밀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세워진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시어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예산안 심사를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우민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 시정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우민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26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대내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기상이변은 악순환의 도미노가 되어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 중 절반을 소멸 위기에 놓이게 만든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난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초불확실성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기원에서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철저하게 혁신하는지에 따라 도태냐 생존이냐가 결정됩니다.
서로가 포용과 연대로 끌어안으며 변화와 성장을 함께 모색한다면 불확실성이 번영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 소멸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인구 대응 담당관을 신설하여 키움 등 가족행복도시 조성에 시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소를 활성화하고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전면 시행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 중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책임 돌봄과 공교육 강화에 힘쓴 결과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인정받아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되었습니다.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올 한 해 17개사 1조 1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이끌어냈고 공공기술 이전으로 지역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국 최우수 강서특구라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수산식품 선진화 인프라 확충과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반 육성으로 미래 농수산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역산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서해안권 대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가고 싶은 K관광성과 선셋 드라이브 조성, 월명산 전망대 추진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군산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문화에 관광을 입힌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지역 융복합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은 가스 안전관리 및 대한민국 안전대진단, 집중안전점검 등 연이은 최우수 도시 선정으로 올해에도 안전 1등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도심 속 철길 숲과 새들어부 숲, 월명공원 맨발 황토끼로 준공이 머지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친환경 생태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둔 시정의 모든 결실은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및 정부 긴축 재정 기조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 출범 등 여러 정세의 변환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 등 경기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지만 민생 회복의 체감 속도는 여전히 더딜 것이라 전망되어 시민의 삶은 더욱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의 곳곳에 골목 구석구석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실천을 다하기 위해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첨단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두 축으로 한 글로벌 신산업 K 문화관광의 거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정주 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한 키움 으뜸 가족행복도시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북 특별자치도의 전북특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투자하여 보다 더 행복한 군산을 가꾸겠습니다. 먼저 육아와 교육 생애 으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군산만의 특색 있는 교육발전 특구 추진을 통해 돌봄에서 공교육, 청년 일자리와 복지, 정주 여건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애 전반이 든든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이 주도하는 실생활과 연계된 지역 특화 평생학습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늘봄센터, 수영장 등 생활 SOC를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동체를 실천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추가로 신설하고 본인 부담금을 확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시민 중심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시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책과 사람, 우리 지역만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기는 군산 북폐호 또한 이어나갈 것입니다. 둘째, 군산다운 체류형 문화관광을 창조하겠습니다.
광역 해양 레저 체험단지를 개장하고 K관광섬, 고군산군도 명품 관광지 조성 등 고군산 해양관광을 시작으로 시간여행 마을 얼명산 전망대와 달빛마루를 잇는 서해안권 대표 K관광 벨트를 구축하여 군산만의 매력을 찾아 다시 오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또한 10번째를 맞이하는 군산문화유산 야행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접목하여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신산업 및 로컬 경제를 탄탄히 하겠습니다. 신산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미래 청년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새만금 기업 성장센터 및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조성 등 2차 전지 첨단산업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내 최대 새만금 수중 해양 무인 시스템 성능 시험장을 조성하여 해양 무인 이동체 신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육상 태양광에 이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도 시행자 선정으로 본궤도에 오르고 디지털 트윈 분산형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역 자금의 요구 유출을 방지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군산사랑 상품권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한편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산을 활용한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육성하고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 김 스마트 양식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토대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전략 원예 장목 생산 기반의 첨단 원예 복합단지 조성으로 농생명 산업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넷째, 동북아 물류산업의 허브 새만금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글로벌 항만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특성화물 통관장을 중심으로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을 잇는 복합 물류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논리개발 등 전략적 대응으로 우리시 자치 권한을 지켜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산업단지 추가 조성, 농생명 전지 토지 이용 등 사업 발굴과 대응으로 새만금 중심 도시의 위상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재난제로 시민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은 시장의 최대 책무입니다.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401억 원을 투입, 나운동, 신풍동, 경포천 등 원도심 지역의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사고 방제 장비함 구축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 없는 안전도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측센터 운영을 통해 스마트 교통 시스템, 재난환경 모니터링, 생활편의 증진 등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과 생산성 높은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되살아나는 생태환경, 건강한 시민의 삶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입니다. 철기숲과 도시바람 숲길을 완공하여 개방하고 월명산과 음파 호수공원을 이어주는 산책길을 연결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심 속 녹색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정진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상호 협력과 연대의 따뜻한 행복 공동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망 구축과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빈틈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생활 속 돌봄 또한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를 하며 내국세 수입 22조 원 결손을 예상했습니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는
세수 부족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하며 24년도 3.4% 감액 조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분산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년부터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부족이 지속되면서 향후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내년 우리 시 살림 계획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제로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행정 분야의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민생회복, 시민 안전, 경제 활력 등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년도 본 예산은 올해 예산 1조 6,445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조 6,5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2% 감소한 1조 4,735억 원, 특별회계는 18.2% 증가한 1,8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 예산의 41.4%인 6,103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323억 원, 군산조선소 생산부록 해상분리비 지원 106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및 수출가공단지 조성 114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102억 원, 농촌 공간 정비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123억 원, 농가 소득 보전 지원 106억 원 등 산업경제와 농수산 분야의 전체 예산의 20%인 2,952억 원을 경포천 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 나운동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 신풍동 및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등 89억 원, 옥규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153억 원,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37억 원, 사토지 리치프라자 호텔 도로 개설 확정 사업 36억 원, 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72억 원 등 재난안전과 지역개발 보건 분야는 66.3%인 934억 원을 담았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6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 사업 30억 원, 교육발전 특구 사업 38억 원 등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의 전체 예산의 5.8%인 8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선택이며 마른 수건도 다시 짜내는 심정으로 필수 불가결하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는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도 시정운영이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 삶의 터전을 튼실히 받쳐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게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념이 없으신 김우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당부드렸듯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동을 일으키는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포용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소통한다면 어떠한 위기와 변혁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공존하기 위해 포용과 연대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잘 사는 우리들의 군산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25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그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회 김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 의원입니다.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택지 개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암동 및 소룡동 1호 아파트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 및 투명 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사건립에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입,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결산검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등의 해소,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문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장 평가단을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군산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 침해 보호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군산시 의회 청사건립, 서수면 마룡리 산 9-3 외 1필지 토지 매각 처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성산면 하수처리시설 사업 주민 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 등 총 5건으로 먼저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과 서수면 마룡리 산 9-3 외 1필지 토지 매각 처분권은 수혜 대상자가 적고 장기적인 관점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군산시 의회 청사 건립은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내 공간 부족과 의회 기능의 확대로 독립 청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는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현대식 친환경 시스템을 갖춘 지도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각종 해양수산 업무 추진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성산면 하수처리 시설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은 하수처리장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확보된 시유지 외 추가로 필요한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의 정관 개정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관 개정 사항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위탁지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제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제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제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제석 23, 찬성 23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 제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0, 반대 2, 기권 1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서 위임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교육 시책의 수립, 시행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3년 7월 31일 해당 조례 제정 시부터 적용된 보전 녹지 지역 내 건축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해제에 따른 관내 보전 녹지 지역이 최초로 설정됨에 따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와
제2호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종교시설을 반영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휘장에 대하여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로만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내 시군 사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 종교시설 등의 행위 제한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본 개정 조례안과 중복 조례인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정비하는 것으로서 법령 위임사항의 현행화와 중복 조례를 폐지하는 등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의 공유재산 사용료 중 군산시의 지분 14%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호 및 제17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 개발 및 제품 평가, 인증 등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관내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제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제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제석 23, 찬성 2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제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2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8일
집행부로 이송됐으며 군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본 조례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제2요구권에 대한 의결은 제2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부를 묻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앞서 제2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군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 전당 관리과 소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 제2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2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25일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법령에 상충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재검토하여 안정적인 시립예술단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조례와 같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예술단 단원의 근로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 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그리고 법령이나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동법 제96조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 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항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제2항과 제7조 제1항, 제17조는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게 하고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무국 직원의 근무 시간을 9시에서 18시로 하고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현재 예술단 사무단원에게 적용 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96조와 상충됩니다. 또한 사무국과 사무국장, 직원을 두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는 현 조례 및 단체 협약이 없는 해고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위반과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법 제94조에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위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복무 부분은 현 시행규칙 제7조 복무 규정을 조례로 반영한 것으로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야간 정기 기획 공연 다음 날은 휴무 또는 체력 단련 시간 등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 징계사유 추가 또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법 제94조 위반, 단체장의 임명권 침해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제14조는 정기기획공연의 연간 횟수 하한을 정한 것으로 기존 연 2회 이상에서 교향악단, 합창단 각각 연 총 10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의 법적 검토 결과 이와 같은 법령 위반 및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제의 요구하오니 재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미소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의회 의원이자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심심한 유감을 표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예술단원들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과도한 외부 영리활동 추구 문제와 관리 부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및 방만한 예술단 운영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예술단의 일부 단원들이 조례상 겸직 금지 의무와 복무 규정을 위반하면서 기획사를 설립하고 외부 공연에 출연을 하는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예술단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교향악단 단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성 인사 의혹이 일어나며 예술단에 대한 자체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단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예술단의 파행적 운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예술단원에 대한 대우와 복리후생 조건이 향상되었음에도 예술단원의 근태불량, 과도한 위부 활동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예술단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의 수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술단이 시민의 정서 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본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과 전반적으로 불량한 근태 및 예술단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조례 및 시행 규칙과 단체 협약서 간의 상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예술단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건비 과다, 대체 휴무 부여의 부적정성 여부, 징계위원회 운영 및 정기 평정 문제, 공연 보상금 지급 문제, 예술단 퇴직 및 신규 임용, 근태관리 부실 문제, 과도한 위부 활동과 겸직 금지 의무 등 예술단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와 예술단의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의회 차원에서 거듭
예술의 전당 관리과에게 조례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예술의 전당 관리과는 조례의 개정을 위해 노력 대신 가증 핑계로 복지 부동하는 행정 특유의 잘못된 형태만 보여왔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부작위로 시립예술단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지난 제268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립예술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최후의 수단이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내용을 들었으며 예술단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 규정을 참고하여 마련한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동조례안이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가 제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마치 때를 벗겨 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고 그 흠집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관리과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조례와 시행 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 멋대로 예술단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어 조례와 시행 규칙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권한과 입법을 침해한 것은 누구입니까? 본인들이 조례와 시행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의회의 노력에 대해 법령 위반을 운운하며 제의를 요구한 것은 정말 후한무치하며 아시타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동분서주하며 법적 자문을 받고 결국 제의 요구까지 한 예술의 전당 관리과는 그동안 노력이 시민예술단의 관리에 집중했더라면, 그 정도의 열정을 성의를 보였다면 오늘의 예술단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강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의예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본 조례안이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의 요구가 처음이라 다시 한번 투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1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입니다. 예. 예. 두 분 아직 안 하셨습니다. 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3, 찬성 21, 반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건으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회가 선포되면 집행부 공무원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징계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종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종회를 선포합니다. 건에 대해 채택권이 채택되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공개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 사과 결정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 시민과 의원 여러분, 특히 피해 당사자이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지혜춘 위원장님께 10월 18일 폭행 사건의 무리를 일으켜 마음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특히 대의기관에서 폭력은 어떠한 명분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권위가 손상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화합과 대의기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흔쾌히 본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신 지혜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용서를 구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벌어진 사건은 본 의원과 군산시 그리고 군산시의회가 몇 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지키고자 하는 새만금 신앙의 무역항 지정 및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김제시 간에 치열하게 관할권 다툼이 대립하고 있는 첨예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가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자문위원단 의견을 듣고 새만금 신항에 대한 무역항 지정 의견을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자문위원단 의견이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 소속 하위 항만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알려졌으나 어찌된 일인지 전북자치도가 2026년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은 필수 사항이며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한다라는 중립된 입장을 전달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일으킨 사건입니다.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했다 하더라도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고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지혜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하예 같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 모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이한세 의원님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사임서가 제출되어 위원회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일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잠시 후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세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제3차 본회의 전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의권을 상정합니다.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